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한다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자산시장은 환호하며 주가와 부동산 모두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폭락장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금리 인상이었던 만큼 금리가 하락하면 다시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분위기를 점치기는 이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당산유원 제1, 2차 아파트입니다. 이곳 32평은 지난 21년 9월 최고 15억 7천만 원까지 상승했으나 지난 9월에는 13억으로 하락하며 약 2억 원 정도 하락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12억, 7월에는 직거래 기준이긴 하지만 최고점 대비 5억이나 낮은 10억에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이 있는 당산동은 여의도와 붙어있는 입지이며 2호선, 9호선을 통해 신촌, 영등포 등의 도심과 강남권으로도의 이동이 빠르게 가능한 직주 근접의 도시입니다. 당산동에 2호선만 있던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부족했지만 신논현과 봉은사로 이어지는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며 극적인 입지 가치의 상승을 이루어낸 곳입니다. 마곡, 당산, 여의도, 동작, 고속터미널, 강남, 잠실로 한강을 따라 급행으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9호선의 파급력을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입지입니다. 서울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 강남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서울을 크게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서울은 동쪽으로의 확장이 더욱 명확합니다. 9호선 연장도 명일과 고덕 쪽으로 뻗어나가는 계획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서울 동쪽은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 서쪽은 5호선 연장 계획을 계획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포공항으로 서쪽이 지리적으로 막혀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항은 공항만 있는 게 아니라 공항 주변으로도 개발이 제한되니 그냥 산이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김포공항을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공항 이전은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군사 안보 등 모든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이라 공항 이전은 불가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울 서쪽의 수요자라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낫습니다. 김포가 서울 된다라는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차라리 김포 안쪽으로 투자처를 잡으시는 게 낫고 차라리 방화동으로 들어오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을 경계로 서울 안쪽의 강서구 공항동에 강서 센트레빌 4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9년 준공 215세대짜리 나홀로급의 아파트인 이곳 22평은 호가가 약 7억 중반, 32평은 호가가 약 8, 9억대입니다. 반면 김포공항의 서쪽, 김포 고촌읍 수기마을 현대힐스테이트 2단지 아파트는 김포 골드라인 고촌역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34평 매매 호가가 6억입니다. 앞서 보았던 강서 센트레빌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 2008년에 준공되었고 단지 규모는 훨씬 큰 1100세대에 비록 경전철이긴 해도 역세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경계선을 따라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 혹은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금매를 잡고 최대한 서울에 가까운 입지를 잡으시는 것이 투자 수익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필요한 접근입니다. 성공하는 내 집 마련, 수익 나는 부동산 투자는 알고 있는 매물의 양과 금매를 선점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체 공인중개사의 97%, 12만 개업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직접 등록하는 매물들이 모인 부동산 앱 한방을 소개시켜드립니다. 한방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상가, 공장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공적 장부 조회, 학군 정보, 관리비 정보, 평균 시세까지 내 집 마련을 위한 모든 정보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물건 분석 리포트까지 제공하니 투자가 고민되는 매물의 가치 평가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알려주는 거래 꿀팁, 최신 부동산 뉴스까지 제공되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까지 있구나 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12만
개업 공유 중개사분들의 알짜 정보를 꾹꾹 눌러 담아서 만든 앱 한방. 여러분의 부동산 여정에 한방이 될 이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해보세요. 깨끗 한방 부동산 찾을 땐 보규 필수 앱 한방. 분당과 일산의 차이도 결국 입지에 따라 갈라졌습니다. 분당과 일산은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양대 산맥으로 가장 큰 입지와 우월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였습니다. 분당과 일산의 대표적인 전용 84 타입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보면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매가 차이가 약 2억 원 내외에 불과하였습니다. 분당이 원래 일산보다 좀 비싸긴 해 라는 말로 설명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상승장이 펼쳐지자 분당으로 수요가 몰리고 돈이 쏠리며 가격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많게는 8억, 9억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산은 1기 신도시 중 2등 도시라는 타이틀도 평촌에 넘겨주었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입지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당산동의 입지 분석과 대표적인 아파트 하락 사례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분위기에 따른 자산가격 변동의 미래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역세권의 유원 제2차 아파트의 32평은 지난 21년 9월 최고 15억 넘게 상승하였었습니다. 직거래까지 포함해 본다면 무려 최고점 대비 5억이나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가격이 많이 회복했지만 앞으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을 때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지지부진할지에 따라 전체적인 부동산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